자, A4 용지 받은 거 먼저 펴. 자, 오늘은 물투에 있는 역학 중에서 통합과학에 해당되는 역학을 물원에서는 못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하고 끝내자 라고 해서 물투 역학을 하이탑 2에서 복사해서 드립니다. 자, 물투 역학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셨어야 되는 물리원의 역학. 물리원의 역학에서 우리는 물리원에서 배운 거 물체 운동. 물체 운동 중에선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체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라는 건 빠르기도 방향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는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지만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한 글자 줄여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어. 그래서 등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그래프 그리는 거야. 자, 지금 A4 용지 꺼내서 등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그래프 두 가지. 이제 지칠 만큼 그렸어. 등속도 운동을 시간 속도 그래프하고 시간 위치 그래프로 그려서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까지 표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맨 처음에 저거 해. 오늘 많이 왔어요. 응? 오늘 많이 왔어요. 마지막 수업이야. 근데 왜 안 읽어가? 진짜 오늘부터 열심히 할게. 그냥 닥치고 해. 자, 등속도 운동,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 기울기하고 면적의 의미가 뭘까? 뭐라고 썼까? 저 속도예요. 네. 아, 와, 이제 그걸 묻는 거야? 뭐 미친놈 좀. 와, 진짜. 근데 제도 영화 떠나는데요. 우리랑 생존이면 어떻게 안 돼요? 그랬어? 네. 너네 둘만 이렇게 해서 너무 억울했어? 아 이것도 아니고 골목을 하긴 했어. 어. 기울기하고 면적의 의미. 아, 와, 아무것도 네, 기억이 진짜. 안 나는 거야? 아니, 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않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저 새끼. 자,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는 일정. 그래서 밑에 있는 면적은 x축과 y축의 곱으로 이동 거리. 그리고 시간 위치 그래프는 등속 운동을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비례하게 증가하니까 이런 그래프. 또는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는 그래프. 이때 기울기는 속도야 라고 했던 거 기억하라 그랬고. 자, 그런가 하면 물체의 운동 중에서 고등학교의 핵심은 변하는 운동이다 이거야. 변하는 운동의 핵심은 빠르기와 방향 중에 아무거라도 변하면 우리는 다 변하는 운동이라고 하고, 이러한 변하는 운동을 싸잡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건데, 그 가속도 운동 중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그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그래프도 A4 용지. 다음. 자,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그래프요. 우리 세 가지 배운 거 있어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 그래프 그려. 기울기하고 면적에 숨어 있는 거 써. 100만 년 전에 배웠던 거. 기억이 안 나요. 그거 기억 안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언제 가겠어? 못 갈 거 같아요. 그러면 통과해야지. 통화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아 이제 할 건데. 아 이 새끼는 사쿠라를 치네 갑자기.
등가속도 그래프의 세 가지. 그래놓고 그래프의 기울기, 면적의 의미. 어려워요. 자, 오늘은 저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물투 개념까지 확장. 자, 그랬을 때 면적, 기울기, 의미 써야죠. 승준이 언제 와요? 전화 네가 했잖아.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기울 너희 씨 면적 이런 씨 면적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곱인데 그걸 왜 고민하지? 누가 그걸 그렇게 쓰지? 네? 누가 이렇게 쓰냐고. 그거의 의미가 뭐냐고. 속도는 속도 아니라고 100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요. AT 속도 아니에요. 네. 근데 V 제로를 넣어야 되는데 V 제로 모르지 않아요? V 제로 알죠? 그래프를 못 그려? 써야 돼. 일단 그래프 개형부터 잡고. 와, 그래프 개형을 못 잡으면 넌 뒤진다 오늘. 우리 안 쉬어요 근데 마지막에. 수업한 지 10분 됐는데 안 쉬어요. 물어보고 왔는데. 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모르고는 역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라네. 자,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거고. 됐어. 자, 시간에 따라서 위치 변화량은 제곱에 비례하는 모습을 갖는다. 이게 등가속도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그랬는데. 네. 자, 그 중에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밑에 있는 면적이 너네가 보는 것처럼 AT잖니? AT가 뭐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V-V0가 뭐니? 속도 변화량이에요. 속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 A. 네, 가속도고요.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라 그랬는데 얘는 기울기가 두 가지가 있죠. 그 시간에 따른 접선 기울기가 있어. 접선 기울기는 몰라 타니? V. 접선 기울기와 구간 기울기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인 거 맞아. 근데 그 기울기가 두 가지가 있잖니. 그래서 접선 기울기라는 게 있고 구간 기울기가 있잖니. 그 중에서 접선 기울기의 의미가 순간 속도. 구간 기울기가 평균 속도.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가야지 이제 실전이잖아 너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야지.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가 통가부터 시작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등가속도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그리는 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인데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고 처음 속도가 V0고 시간이 T2 지났을 때 요게 뭐니? 요거 알려줘. 이거 어떻게 구하니? AT. 그렇죠.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AT라고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등가속도에 해당되는 공식 세 가지 있지? 자, 요거 공식 세 가지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 T초가 지났을 때 나중 속도 구하는 식.
그 다음에 간거리 구하는 식, 그리고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해결. 저거 세 개는 꼭 외우고 가야죠. 마지막 거.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너마저 이 정신 나간 연놈의 새끼들이 진짜. 와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그 방법도 있고요. 간거리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죠. 이것들이 다 대학생인가 오는 시간 자유로운 거 봐라. 이 썩을 연놈의 새끼들아. 네 그래도 출시는 안 하고 출시. 자, 다섯 번. 공식 세 가지 완성했냐? 마지막. 안 좋아? 자, 볼게요. 자, t 초후의 나중 속도 구하는 방법은 꼬맹아 2야. 그래프 안에서 찾으면 되죠.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면 나중 속도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공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양 더하세요. 이 얘기라고요. 이게 나중 속도 구하는 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간거리는요. 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밑에 있는 넓이 구하면 되니까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가 공식이었어. 그래서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실제로 간거리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주로 쓴다. 뭐였냐? 그 짝대기 VT. 평균 속도로 간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 돼. 이게 평균 속도야. 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게 간거리 구하는 방법이야. 그 중에서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 뭐야? 등가속도일 때. 등가속도일 때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 이 짝대기가 평균 속도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 하는 게 평균 속도야. 그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간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는 이렇게 주로 구해. 이렇게 잘 안 구해. 알겠어? 기억해 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였냐? 불러. V 제곱만. 나이 지랄하지 말고. 뭐더라 EAS. A,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와, 다 틀렸다. 아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제 대학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기본이고요. 미친. 통과 성적이 대단히 중요해진 거 아시죠? 여러분들 때부터. 이거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예요. 내년 5월달 시험범위가 얘라고요.
내후년 5월달에 8달 동안 물리를 했는데 이걸 못하면 배운 게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 이렇다. 그럼 네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 뭐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 뭐 있습니까? 체력 운동. 그렇죠. 첫 번째 뭐니 해도 자유낙하 운동이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일 거야. 아, 두 번째 연직 선방. 연직 상반 운동 있어. 자, 세 번째 자유낙하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 연직 상반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 또 자, 똑바로 던져서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도 등가속도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자유낙하와 연직상반을 합해서 우리가 연직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의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이 뭐냐면 포물선 운동입니다. 이 포물선 운동 얘가 통과이면서 몰투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중이죠. 저기까지 가보겠다고 지금.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얘가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은 뭐야? 가속도 구하는 식이 뭐니? 가속도 구하는 식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 n분의 f. 네, m분의 f 또 t분의 v-v죠. t분의 델타 v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또는 질량분의 알짜힘 이거죠. 그랬을 때 아까 누가 그랬는데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럼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뭔데? 자,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해야 등가속도죠. 그렇죠. 가속도도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도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하면 등가속도입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냐? 가속도의 방향은 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면서 힘의 방향이 바뀐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해도 얘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데 힘 방향이 안 바뀌어요. 떨어지는 내내. 연직상반 운동도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데 그 힘의 방향이 물체가 어디를 지나가든 힘의 방향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연직 운동을 할 때도 올라가는 동안도 중력이라는 힘, 내려가는 동안도 중력이라는 힘의 방향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공을 비스듬히 던지면 공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얘가 어느 지점을 지나가더라도 무슨 힘 받니? 중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력의 방향이 절대로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운동은 모두 다 힘의 방향 안 바뀌어.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도 안 바뀌어야 됩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질량과 힘의 크기인데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던 연직상반 운동을 하던 연직 운동을 하던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하던 물체의 질량 안 바뀌어요. 그러면 사실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건 힘의 크기와 방향만 변하지 않으면 돼. 근데 얘는 어느 지점에 있든지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도 힘의 크기도 언제나 mg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 확실한 네 가지 운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책에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 찾아라 그러면 이 네 가지 찾으시면 된다는 거야.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되겠냐? 이걸 뺀 나머지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뭐 있을까요? 진자 운동과 등속 원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야. 알겠어? 걔네들은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등가속도 운동의 형태를 띠니까 얘네들의 문제를 풀 때는 이 방법으로 풀 건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 건데 이제 실전이잖니. 지금 너네가 아가였을 때 배웠던 우리 학원에서 배웠던 물리 1, 물리 2의 개념은 여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시라고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인데 자유낙하 운동과 낙하 운동의 차이. 그렇죠.
근데 공기저항 무시하고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이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도가 0이었을 때도 있고 던져서 떨어뜨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물체를 떨어뜨리는 자유낙하를 주로 배우는 것뿐이야. 자유낙하라고 해서 무조건 처음 속도가 0일 이유는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자유낙하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요. 우리는 이 자유낙하 그래프를 다시 그릴 겁니다. 요거 시간 속도 그래프. 됐니? 옆에 그려. 자유낙하에 해당되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십시오.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10으로 볼 겁니다. 10으로 넣어서 2초 동안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 넣을 수 있는 숫자 다 넣어.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조금 많이. 근데 못 그리고 있는 네가 문제인 거지. 그죠. 네.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 2초 동안에 해당되는 행태를 그리시면 됩니다. 2초. 네. 면적에는 숫자 안 쓰니? 아, 먼저. 2초 동안의 면적에는 숫자 안 쓰니? 1초일 때 면적, 2초일 때 면적. 숫자 써봐. 네. 쟤는 떨어지면서 속도가 어떻게 될까? 네, 그거 그리셔야죠. 처음 속도가 여기 상태에서. 그럼 처음 속도가 여기가 어디 붙이죠? 네, 거기서. 시간 속도 그래프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갑자기 그냥 적어졌어. 이상하게 적어요. 거야. 공 묵다고랑 약간은 내 해도 뭐야 해줬어. 네. 가서 드럼에도. 시우야 이따 더.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요. 등가 속도 운동한 거 있어. 등가 속도 운동할 때요. 시간 속도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잡힙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첫 번째 고민이야. 등가 속도 운동의 그래프는 딱 세 개 중에 하나 아니야? 네.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지던,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빨라지던,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줄어들던 셋 중에 하나야. 어떤 운동을 하던 등가 속도 운동 그래프의 시간 속도 그래프 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등가 속도니까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등가 속도 이 그래프밖에 안 나와. 그랬을 때 2초 동안의 행태를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1초일 때 얘는 속력이 얼마 되니? 10. 10이죠. 1초의 속력이 10씩 빨라지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2초일 때 속력이 얼마니? 20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그랬으니까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1초 동안의 간거리 얼마? 5. 2초 동안의 간거리 얼마 나옵니까? 20. 그러니까 1초에서 2초 동안 더 간 요 거리는 얼마 나옵니까? 이거 15 나와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한 이 자유낙하 그래프는요. 지금 낙하하는 물체의 질량이 얼마일 때를 그린 거니? 1kg, 10kg. 질량 1kg. 그럼 질량 10kg짜리 그려봐. 똑같죠. 네. 자유낙하하는 그래프는 물체의 질량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질량하고 무관하니까 지구상의 자유낙하 그래프는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왜 못 외우고 있습니까? 지구상의 자유낙하 그래프는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외우셔야죠. 자, 그래서 이물체가 낙하했는데 낙하거리가 꼬매가 20m라면 이물체는 낙하한 지 몇 초 걸렸을까요? 2초 걸렸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 자유낙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머릿속에 넣었으니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을 자유낙하로 바꿔보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을 자유낙하 형태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유낙하 했을 때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처음 속도 자리는 다 0으로 죽어가요. 이런 식으로 없어지죠.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이게 G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자유낙하 형태로 공식을 바꾸면 첫 번째 V는 GT입니다.
이해됐지? 그러니 물체가 낙하하는데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20이다. 낙하한 지 몇 초 걸렸냐? 라고 하면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20이야. 근데 중력가 속도 10이야. 낙하한 지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2초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낙하하고 있는 물체의 낙하 시간은 언제나 낙하 속력을 중력가 속도로 나눈 만큼이다. 라고 하는 건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낙하한 거리가 얼마니? 라는 낙하 거리를 우리가 H로 주로 써요. S라고 잘 안 쓰고. 낙하 거리 구하는 식 H는 2분의 1 GT 제곱이죠. 되겠어요? 처음에 항이 V0가 껴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니까 얘만 남아요. 그래서 낙하 거리 구하는 식 H는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그죠? 얘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만약에 20m 낙하했다. 그러면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려서 낙하 거리를 주고 낙하 시간을 물어보면 T는 루트 G분의 2H라는 공식에 넣고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10분의 2 곱하기 20이라서요. 낙하한 지 2초 만에 20m를 지나가겠구나.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처럼 15m, 20m 이렇게 안 주죠. 그래서 높이가 10m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20m인데 그 중에서 높이 정확하게 10m, 절반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어? 이겁니다. 그러면 절반 낙하했으니까 여기 10m죠. 그래서 중력가 속도 곱하기 2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아니 낙하하는데 루트 2초 걸리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식을 정확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이런 식으로 20m 낙하했는데 여기서 속력이 얼마야? 이런 거 줘요. 어떤 애가 자유낙하하는데 20m 낙하한 후에 속력이 얼마니? 라는 걸 주면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안 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EGH는 V 제곱이다. 그러니 이물체가 중력가 속도가 10인 곳에서 20m 낙하해서 그랬을 때 속력 얼마야? 라고 하면 루트 씌우시면 되죠. 아,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20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주지 않고 그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는 나중 속도 물어보면 루트 EGH로 해결하면 된다. 이게 자유낙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들이다. 그러니까 낙하에 해당되는 문제를 못 풀었다. 그건 여러분들 기본적인 성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은 이 그래프와 이 공식 세 가지로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제대로 넣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유낙하 말고 똑바로 던져 올린 공의 운동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똑바로 던져 올린 걸 연직상반이라고 한다. 연직상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처음 속도가 20으로 던져. 얘 언제까지 올라가? 2초 동안 올라가고요. 속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올라갑니까?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그래프로 그려라. 승준 제대로 안 그리냐?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데 그때까지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이것도 1초까지도 그려야 돼. 네. 아셨죠? 처음 속도가 20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서 2초 만에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랬을 때
1초일 때 속도는 10 줄어서 10이고요. 2초가 된 후에 속도는 0대요.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20에서 10으로 속력이 1초 동안 줄어서 10이 될 때까지 올라간 높이는 얼마니? 요 높이죠. 얼마? 15m 올라가고 나머지 1초 동안 5m 더 올라가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자, 이걸 연직상반 운동으로 등가속도 공식을 변형시켜봐.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여러분들 실전에 가서 쓰셔야 되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 처음 속도는 20이고 나중 속도가 0대 그리고 가속도는 얼마로 써야 되니? 맛이. 그렇죠.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로 쓰셔야 됩니다. 되겠어?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으면 이때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G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을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봐. 이게 V는 영어로 써도 돼요? 뭐를? V는 영어로 써요. V? 그래야 되지 V를 영어로 쓴다는 얘기는 뭐야? V는 0이잖아요. 근데 V를 다 0으로 바꿔야죠. 여기가 다 0을 줬죠. 나중 속도는 0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자, 꼬맹아 얘는 처음 속도는 있고 나중 속도는 0이야. 그러니까 나중 속도 칸이 다 0으로 바뀌는 거야. 이 칸이 다 0으로 바뀌는 거야. 되겠어? 그리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로 바뀌는 거야. 맞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첫 번째는 0은 마이너스 GT 플러스 V0인데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얘 넘겨서 됐습니까? 우리는 연직상반 운동은 처음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다가 시간 공간 값이랑 같아요.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20이고 중력 가속도는 10이니까 얘 2초 동안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서 보세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무조건 처음 던질 때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이다. 맞아. 그 얘기 하고 있잖아. 됐죠? 처음 던지는 순간에 속력을 주속력 가속도로 나누시면 얘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와. 머릿속에 넣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얘가 올라간 높이가 얼마니? 라고 하는 올라간 높이 H로 쓴다면 얘는 V0T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요. 그 A라는 가속도가 맞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이게 올라간 최고 높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마이너스 2GH는 나중 속도의 제곱은 0이니까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날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EGH는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연직상반 운동이야. 됐지? 자, 자유낙하 운동도 연직상반 운동도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저 공식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식을 간단히 쓰려면 이런 모습이 돼.
근데 연직상반 운동은 나중 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마주이기 때문에 간단히 쓰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걸 합쳐보죠. 실제로는 물체를 똑바로 던지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순간 0이 됐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현실과 관련된 운동들을 배우니까 실제 운동은 물체가 똑바로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연직 운동이 실제 운동이죠. 쟤네들은 그렸었는데 우리 처음이니까 그러면 처음 속도를 20으로 던졌다고 치자. 20으로 던져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오는 그래프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물투 해보십시오. 시간 속도 그래프. 속도가 벡터인가? 속도가 벡터가 아니고 뭐가 벡터? 아 이거 속도 벡터 아니야? 아닌가? 채민아 칠판에다 그려. 시연아 나와서 칠판에 그려. 채민이는 여기다가 시연이는 여기다가 빨리 나와. 나와서 그려. 둘이. 이거 오늘부터 수업 열심히 듣는다. 자,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수준 좀 보죠. 여기 딱 봐도 그냥 나온 그림에서 추천을 썼어. 들어가. 네, 찍어. 자, 선생님이 무슨 그래프 그리라 그랬니? 시간, 속도 속도 그래프 그리라 했어요. 속력 그래프 그리라고 안 했거든요.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라고 하는 게 속력과 다른 점은 뭐야? 얘네는 방향을 갖는 벡터라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내려가는 방향은 무슨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늘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실수요. 이거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속력 그래프가 이런 모습을 띠죠.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의 속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물체가 움직일 때 위로 올라가니 아래로 내려오니 라고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향 방법은 부호 보는 건데 방향을 나타내는 부호가 속도 부호예요. 속도. 그래서 속도의 부호를 보시면 된다.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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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 순간부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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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표현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게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그래프를 꼭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물리 2의 영역인데 통과는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과는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 물리원을 안 보고 통과를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싸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망했어요.
그건 우리까지 해야 돼. 이제 보라색인지 선택도 못하죠.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글쎄요. 그동안 물리를 피해 갔었는데 이제 물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맞사야. 돈 많이 벌 수 있지. 그렇죠. 난 돈 많이 벌면 돼요. 이제 물리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인 거죠. 오. 그런데다가 물리가요. 원하고 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짧은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통과책을 펴보면 물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입니다. 정말. 근데 그 안에 투까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 통과 내용만으로 그걸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역시 1등급 컷. 지성. 이미 투까지를 한 바퀴 돌리지 않고서는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등급 컷 얼마 나와?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되겠냐? 그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원을 2바퀴 돌렸어요. 그래도 통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투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것도 고등학교 눈높이의 투 개념이야.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볼게요. 지금 우리는 공기 저항을 무시했으니까 물체가 똑바로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리냐면 2초 걸렸어. 그러면 다시 그 높이로 내려오는데 몇 초 걸리겠니? 몇 초 걸리겠니? 2초 걸립니다. 되겠어? 자, 같은 물체가 같은 높이에 있을 때 빠르기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높이까지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올 때 같은 시간이 걸리고 여기 왔을 때 빠르기 얼마입니까? 다시 20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20에서 출발해서 20이 될 때까지 오는 거고 올라갈 때 2초 걸렸기 때문에 내려올 때 똑같이 2초 더 걸려서 4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그래프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라 그랬으니까 이 면적이 바로 올라간 거리입니다. 이 면적이 바로 다시 내려온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적을 구할 때 이걸 숫자만 구하시면 안 되고요. 부호까지 보셔야 되는데 얘는 플러스 20이고요.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거리가 아니고 부호까지 넣고 계산하셔서 변이 계산한 거야, 변이. 이 면적 변입니다. 얘는 변이가 처음에 0초부터 2초까지는 위쪽으로 20m 간 거고요.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아래쪽으로 20m 온 거기 때문에 제자리로 왔어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면적을 부호 넣고 계산하면 변이다. 부호 띄고 보면 이동거리다. 근데 원래 부호 넣고 보는 거다. 그래서 이 면적은 변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되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꼬맹아 이 그래프 가지고 해봐. 그러면 0에서 4초까지 이 아이의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그리고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구하십시오. 해결해.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구해. 물리를 몇 달에서 몇 달? 8달. 이거 선생님 몇 달전에 만났어요, 저희들? 자, 했어요. 평균 속력 얼마냐? 10. 자, 평균 속력은요. 총 시간 동안의 총 이동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걸린 시간분의 총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4초 동안 총 걸린 시간 4초이고요. 총 간거리죠. 거리가 20m, 20m, 합이 40m래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 속력이 10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평균 속도도요. 총 걸린 시간분의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걸린 시간 똑같이 4초고 변이는 얼마입니까? 0입니다. 플러스 20 더하기 마이너스 20이니까 0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 0이고요.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0이죠. 맞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운동에서 우리가 첫날 봤을 때, 첫날 눈에 봤을 때요. 어떤 아이들의 같은 운동을 했는데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비교했더니 평균 속력이 어떤 애는 10이고 어떤 애는 0이야. 왜 속력이 속도보다 크니?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똑같은 물체가 움직였는데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커? 방향이 바뀌어. 그렇죠.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평균 속력의 크기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커야 되는 상황. 그래서 실제 크기가 10과 0. 해결했니? 이렇게 되는 거. 됐죠? 그동안 배웠던 거 머릿속에다가 다 쌓아두시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다 쌓아두셨어야 됩니다. 자, 근데 보거나 실제로요. 내가 얘를 던졌는데 20이라는 속력으로 던졌어. 그래서 올라가는데 2초가 걸렸고 내려오는데 2초 걸렸으니까 4초 후에 쾅 하고 바닥에 닿아야 돼. 근데 실제로 바닥에 닿은 건 4초 후가 아니고 6초 후야. 왜 그럴까? 1등에서 그렇죠. 얘를 실제로 20의 속력으로 던져서 속도가 0이 됐다가 제대로 오는데 4초 걸리는데 6초에 바닥에 닿았다는 얘기는 2초 동안 더 내려가서 여기서 쿵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건물 위에서 던졌다는 얘기야. 되겠냐? 이 상황도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 다시 그려.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야. 오면아 그려.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요. 네,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입니다. H도 보여요. 그래프를 읽어줬어. H 건물 높이. 그래프 보여요. 6초 동안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진짜 너무 오늘부터 열심히 붙여서 아니 난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늦었다고 생각할게. 계속 열심히 해야 힘 다더라. 건물 높이 구해봐. 건물 높이 구해보세요. 아까 그래프를 연장하면 되지. 쟤는 4초까지, 우리 6초까지. 그렇죠. 그래프를 아니 이게 아니구나. 장인가 나. KFC 뭐 올라간 지금 부분이 고기만 있고 그렇죠. 2초 동안 올라가. 그리고 제자리로 오는데 또 2초 걸려서 4초에서 아까 끝났잖아. 근데 6초까지 가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연장이 되죠. 자, 여기서 원래 여기까지 오면 4초야.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간 거지 2초. 아, 내려가는 그래서 쭉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야. 자, 건물 높이 구했니? 네. 선생님 자, 요거 그래프요. 아까 그래프에서 연장해서 그리시는 거죠. 됐어. 처음 속도가 20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2초 걸리는 건 맞고, 그리고 다시 2초 더 걸리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맞지만
그 제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2초 동안 더 내려가서 바닥에 닿을 때가 6초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2초 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2초가 더 걸려 4초고 이때 속력이 같은 높이에 왔을 때 빠르게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0일 거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초 동안 더 내려가서 6초일 때 바닥에 닿는데 얘는 자유낙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1초당 속도가 10씩 더 빨라져. 그러니까 5초일 때 속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0. 그리고 1초 더 가서 6초가 되면 또 속력이 10 빨라져서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건물 높이 어딨어? 이 그래프에서? 4부터 그렇죠. 건물 높이는 4초에서부터 6초까지 더 내려간 거리니까 4초부터 6초까지 더 내려간 요 넓이가 건물의 높이야.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인지 구하셔야죠. 그러면 이 높이도 이 구간이 등가속도 구간이죠. 등가속도 구간에서 넓이는 가운데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하면 돼. 이 가운데가 얼마야? 30이죠. 그래서 얘는 30에다가 2초를 곱하니까 건물 높이 60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 마이너스 G. 기울기가 뭐냐? 가속도죠. 자,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속도가 변한 적이 있니 없니?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가다가 방향 바꿔서 돌아왔기 때문에 등가속도가 아닐 것 같아요 라는 얘기 이제 학교 가보면 애들 대부분이 합니다. 방향을 바꿨으니까 등가속도 아닌 거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은 실제 물체의 운동 방향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는 힘의 방향인데 얘는 한 번도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의 방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의 기울기가 일정한 게 맞습니다. 알겠어?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당연히 등가속도 공식 쓸 수 있는 게 맞아. 그 중에서요.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지 않고 등가속도 공식 외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건물 높이를 구할 수는 없어요? 있어야죠. S는 V제곱-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은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동안 S값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S는 이동거리를 얘기할까? 변이를 얘기할까? 와, 근데 이동거리. 이동거리였던 것 같아요. 이 S는요, 만약에 6초 동안에 이 아이의 이동거리를 구한다면 요거 20m, 요거 20m, 여기 60m 합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에 넣으면 100이 나올지 60이 나올지 봐야 돼. 됐어? 자, 그럼 집어넣어 보죠. 맨 처음에 던질 때는 위쪽 방향으로 20의 빠르기로 던졌는데 6초 동안 운동했어. 이 뜻이죠.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0. 맞죠? 그리고 6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66이 36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플러스 120 계산하셨죠? 이거 얼마입니까? 18이죠? 그럼 마이너스 180이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60입니다. 이 S의 정체가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동거리는 아니야. 그럼 이 60이 됐어. 변인데 왜 마이너스가? 이건 실제로 맨 처음에 공을 던졌을 때 운동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놨죠. 근데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의 직선거리죠. 이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원래 높이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가 마이너스라는 크기가 나온 거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S값은 실제로 변이를 구하는 식이지 이동거리 구하는 식이 아니다.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등가속도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보여줬고 이제 이 그래프가 1사분면과 4사분면이 왜 써지는지 알겠죠? 되겠니? 네,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물투 내용으로 가자. 보면은 등가속도 운동의 최종판이 뭔 줄 알아? 속물선 운동. 등가속도 운동의
일종파는 포물선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과 수준의 포물선 운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통과 수준으로 나와요? 아니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이걸로 수능을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요. 그거 저도 모르죠. 그러면 그런데 자, 보시면 이렇게 건물 위에서 보면은 건물이 20m 높이라고 하자. 건물 위에서 나 질량이 m인 물체를 속력 10의 빠르기로 던진다고 쳐볼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일정한 높이의 건물 위에서 공을 던진다. 자, 공을 던지는데 내가 공을 수평으로 확 하고 던졌어. 얘를 위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평으로만 던졌어. 얘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얘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서 바닥에 닿을 거야. 되겠어? 이렇게 갈 겁니다. 똑바로 수평으로 안 가고 아래로 똑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랬을 때 얘가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 다중성강 사진기로 찍어봤더니 얘는 실제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여기 있던 아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왔어. 이런 느낌이야. 같은 시간 동안에 찍었더니 그 다음 t초 후에 여기 있다가 또 t초 후에 여기 있다가 t초 후에 여기 있는 거야. 되겠냐? 자, 그랬을 때 나는 얘가 옆으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수평 방향의 운동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한꺼번에 보니까 복잡해. 그래서 수평으로는 어떤 운동을 했고 수직으로는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수평 방향의 운동만 확인해 봤더니 맨 처음에 여기 있던 아이가 같은 시간 후에 여기 있고 같은 시간 후에 여기 있고 같은 시간 후에 여기 있어. 이걸 1초라고 보면 1초 동안에 이만큼 갔다가 또 1초 후에 여기 또 1초 후에 여기 그러면 수평으로 간 거리가 어떠니? 1.4초. 그러니까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등속도 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 외부의 힘이 알자 힘이 0이다. 그러니 내가 수평에서 얘를 던지고 나서 내 손을 떠난 후에 자 어떤 힘도 얘가 운동할 때 옆으로 밀어주는 힘이 작용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명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운동하는 동안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게 자명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수직 방향 운동을 볼게요. 수직 방향 운동이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맨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이요. 1초 지난 후에 이 높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초 지나니까 이 높이에 있고 또 1초 지나니까 이 높이에 왔어요. 같은 1초 시간 동안에 봤더니 처음에는 요만큼 가다가 요만큼 가다가 이만큼 갔네? 점점 뭐 해졌니?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이었지만 사실은 수직 방향으로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네. 됐어? 그러면 얘는 아래 방향으로 뭘 받고 있다는 거야? 힘 받고 있죠? 그 힘 중에 뭘 받았습니까? 중력만 받고 떨어졌죠? 그럼 실제로 얘는 무슨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유 낙하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력만 받고 떨어지니까 자유 낙하 운동이 맞습니다. 되겠어? 이런 거야. 그럼 꼬매나 20m를 자유 낙하했어. 몇 초 걸려야 되니? 아까 외우라 그랬죠? 2초입니다. 그러면 얘는 2초 동안 자유 낙하할 동안 옆으로는 무슨 운동을 같이 한 거야? 등속 운동을 같이 한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 2초 동안에 수평으로 등속 운동을 했으니까 건물보다 몇 미터 앞에 나가서 떨어졌게? 20. 그쵸. 1초에 10m씩 등속 운동 갔으니까 2초 지난 후에 20m 앞에 가서 쿵 하고 떨어졌을 거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해요? 자, 그랬을 때 바닥에 닿을 때 실제 속도는 얼마일까? 방향에 따라 그 수평이 실제 속도가 얼마일까요? 수평 수직도 나와요. 아니요. 그거 그것도 그래요. 아니에요? 그 실제 속도가 얼마일까요? 그거 그럼 실제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떨어질 때 실제 수평 방향 속도는 얼마니? 루트 10이죠. 10이죠. 수평 속도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수직 속도는 얼마일까요? 20m. 네. 2초 만에 떨어졌으니까 속력이 얼마일까요? 20이겠죠. 그러면 이때 실제 바닥에 닿을 때 속도는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 다 가져야 되니까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이 방향이 속도 방향이고 이때 얘 크기가 얼마니?
치면 또 네, 치면 또 오죠. 되겠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진짜로요. 수평으로는 등속운동하면서 아래로는 자유낙하 맞아요? 그게 궁금해서 통과에서는요. A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던져서 떨어뜨리고 B라는 애는 뭐 하는 거냐면 그 높이에서 그냥 자유낙하만 시키는 거예요. 안 돌리고 그냥 자유낙하 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A가 먼저 바닥에 닿을까 B가 먼저 바닥에 닿을까? 동시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A와 B가 같은 운동을 수직 방향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몇 가지 된다 했습니다. 그게 고대로 통과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고대로 고대회로라. 자, 뒤랑 옆이랑 줘. 제가 뒤랑 옆이랑 줘. 자, 지금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 통과의 중간고사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되죠? 자, 문제 보시면 앞에서부터 시간 10분 드립니다. 10분 내에. 10분 동안 머리까지 그거 풀어요. 다 하셔야 돼요. 시작. 이거 통과 시험지예요. 통과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하십시오. 전장이요. 전지랑 맞네. 뭐요? 57번의 기억은 뭐예요? 일정을 이렇게 써야 돼요. 네.
블랙박스가 진다. 네. 아, 지웠어요. 진짜요? 다 풀었어요? 한점 없으면 뭐야? 아니 다 풀어야죠. 깜짝 이거 놀랐네. 씨, 남들은 다 풀고 있는데 씨. 기백도 뭐 하는 거? 빨리 풀어. 그냥 밑자국은 뭐예요? 그 얼음이 지나가는 생김. 어디 있어? 198. 윗자국 이런 것들은 제껴요. 통과가 그런 게 섞여 있어서. 나이스. 190 얼마? 8번. 8번에 4번. 198번은 그냥 제끼면 돼요. 8번이 새끼였는데? 네, 198번 제끼시고요. 문제는 211번까지만 푸시면 돼요. 나이스. 211번. 네, 211번까지 푸시고 됐죠? 시우 다음 과정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지원이는 저 몰라요. 너 언제 아냐? 몰라 이거 뭐야? 끝났는데 지금 아직도. 개강을 할 거면은 명단이 들어가야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몰라요 이거 없잖아요. 저할거 같은데. 하은이는 네. 승준이는 너 듣고 있으니까 됐고 현지는 네. 자, 거기까지 다 푸셨어요? 아니. 근데 왜 이러지 오늘? 정신 안 차리네. 아, 100급.
운동 원심력도 빼야 돼요. 자유낙하를 할 때 원심력이 왜 생겨? 나오는데요. 자유낙하를 하는데 원심력이 왜 생겨? 260번. 260번이 200. 10. 거기서 보면 졸라 세. 아 이거 아니야. 원은 등소 원이잖아. 돼요. 그러니까 그냥 푸세요. 210, 211. 이게 그냥 다 푼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냥 하세요. 대박. 할 수 있는 때까지 쭉 풀어보십시오. 자, 3분 있다가 채점할 겁니다. 3분 안에 해결. 먼저 제가요. 응? 먼저 하지 않아요. 아, 다른 사람들 먼저 해요. 이런 맨 뒤에 있는 답지로 집점. 이거 끝나면 뭐 이거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달에 하죠. 통과를 한번 훑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자, 채점 빨리 하십시오. 아니 원래 이걸로 한다. 2사. 정기가 없어. 나도. 맞아, 근데 진영이 다르잖아. 진영이 다르지. 문제 아니야. 이거 공부를 다 근데 싫고. 자,
자, 첫 번째요. 195번부터 197번까지 질문. 여긴 돼요. 넘길게요. 통과 문제는요. 물리 원투랑 차이점이 뭐냐면 물리 원투는 계산해서 답을 구하는데 통과 문제는 개념을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유사한 글자들을 놓고 정확하게 개념을 알지 않으면 오개념이 나오게끔 문제를 유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199번부터 202번까지 질문. 여기 괜찮아요. 할만해요. 자, 그 다음에 203번부터 207번까지. 204번. 맞아? 204번 보시면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 경로를 시간에 따라서 다중성각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은 시간 동안에 갔기 때문에 옆으로 간 거리는 일정합니다. 대신에 수직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속운동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한다. 네, 중력만 받으니까요. 세 번째, 수평 방향의 속력은 A에서와 B에서가 수평일 때 등속이니까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직 방향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네, 떨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B에서의 수직 속도가 C에서의 수직 속도보다 작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는 속력을 크게 하면 물체는 더 늦게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물체를 건물 높이 20m 높이에서 던지면 얘를 5의 빠르기로 던지던 얘를 10의 빠르기로 던지던 상관없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무조건 몇 초니? 2초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떨어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네. 단 같은 시간 동안에 이제 수평으로 단거리만 커지는 것 뿐이에요. 알겠지? 시원하게 됐어? 네, 넘기죠. 210번. 자, 208번부터 210번까지 중에서 210번이요. 또 11번은 하지 말라 그랬어. 아니다. 11번까지. 11번. 그럼 210번하고 211번하고. 자, 보시면요. 이제 이게 확장돼서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냈냐면 인공위성 문제를 이제 같이 실어놓은 거야.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지구에서요. 지구는 동그라니까. 여기 산에 올라갔다고 쳐. 이 산의 높이가 20m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공을 살짝 던지면요. 낙하하는데 2초 걸리니까 2초 동안 낙하하면서 살짝 앞으로 가서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할 거란 얘기야. 근데 속도를 조금 더 증가시키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지만 수평으로 간 거리는 훨씬 많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속도를 더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더 증가시키면 이렇게 가겠죠. 요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수평으로 던질 때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실제로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하고 아래로는 자유낙하하는데 이때 높이가 처음 높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수평으로 충분히 빠르게 던지면 수평으로 가면서 아래로 자유낙하하는데 그때 높이가 처음 높이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요. 이 수평 속도를 정확하게 충분한 속도를 유지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갈 때 이 곡률이 지구의 표면의 곡률과 같아. 포물선의 곡률이 지구의 표면의 곡률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히 수평으로 등속운동하고 아래로 자유낙하하지만 지면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속 돕니다. 계속. 이게 바로 인공위성을 던지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곡률과 같은 곡률의 포물선을 그리면 얘는 절대로 지구 표면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던지는 인공위성 속도입니다. 그래서 1초에 7.2km의 빠르기로 던지면 됩니다. 1초에 7.2km의 빠르기로 던지면 그게 지구의 곡률과 같은 곡률을 그리는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표면에 닿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공위성은 그냥 허공에 떠 있어. 이거 아닙니다. 인공위성은 수평으로 등속 운동하면서 수직으로는 끊임없이 자유낙하 으악 하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요이. 그래서 네
떨어지고 있지만 공률이 지표면의 공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절대 됐어. 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수평으로 속도를 작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조금 더 크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충분히 크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하면 날라가요. 이거보다 더 크게 하면요. 얘가 등속 원운동이 아니고 살짝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타원은 그러니까 타원이 돌려요. 드워프에 됐어?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하면 조금 더 큰 타원체를 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오는 이 순간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면 끌려오는 겁니다. 약간 그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까지 갈 수 있게 충분한 속도 던진 게 보이저 이온이다. 그래서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10번에서요 ABC 방향으로 던진 겁니다. 그랬을 때 기억 포탄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가장 크니 중력의 크기는 무게만큼이니까 똑같다고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폭탄을 발사하는 순간의 속력은 C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요. 자, 디귿. C는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되겠어? 네,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을 돌 수 있는 겁니다. 나 하는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211번. 진짜. 그림과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나는 가의 물체에 같은 높이에서 대포를 쏘아서 포탄이 원궤도를 따라서 도는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가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연직 방향이 중력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맞겠죠. 니은 가에서 물체를 수평으로 속력 부위로 던지면 물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원운동을 한다. 여기서 V의 속도는 어디서 난 거야? 나에서 포탄의 처음 속력은 V. 자, 나를 폭탄을 V의 속도로 던지니까 얘가 등속 원운동을 했어. 됐어? 폭탄을 V의 속도로 던지니까 등속 원운동 했어. 그래서 이 V의 속도를 등속 원운동 할 수 있는 속도야. 그러니까 가그림에서도 똑같이 V의 속도 던지면 등속 원운동하는 거 맞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나에서 폭탄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니? 아니죠. 중력이 있으니까 등속 원운동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공관이던데 7.6km 그걸로 계속 던지면은 지구에서 태양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뭐라는 거야? 뭔 기술이에요? 이렇게 계속 쏴가지고 싹싹싹 해서 아니 원운동하는 게 겁나 많아지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 그렇겠지. 할수 없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위성 졸라 쏘면 태양이 가려지냐 그 말하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선생님.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 자, 그러면 잠깐 10분만 끊었다가요. 두 번째 내용 가죠. 들어가라.